자, 오늘도 나스닥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1.66% 상승하고 있고요. 나스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오늘 왜 올랐을까? 여러 가지 지표를 좀 보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나왔던 건 바로 미국의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미국에서 가장 전통 있고 근본 있는 곳에서 조사를 하는 제조업에 있는 구매 관리자들한테 요즘 경제 어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걸 이제 종합해서 지수를 만든 건데 이 데이터가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어쨌든 경제가 강하다는 거 긍정적인 요소였는데 실제로 조금 까보면 아쉬운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어떤 부분들이 좀 아쉬웠냐면 PMI 지표가 50 이상이어야 경제가 평소보다 더 강하다라는 건데 50 이하가 나왔기 때문에 경제가 약간 비리비리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절대값 자체가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세부 지표 중에 하나인데 미국의 ISM 제조업 고용 지수가 예측치보다 꽤나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용에 대해서는 좀 더 걱정할 만한 부분이 생겼다라고 해석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것 말고는 물론 개별 종목들의 이슈는 있었지만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개별 종목 이슈 외에 이것밖에 사실 할 얘기가 없는데 주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 자체가 미국 주식에 대한 매수 에너지, 떨어지면 사야겠다, 떨어지면 롱 해야지, 이런 에너지가 매수 에너지가 강하다라는 증거인 것 같고요. 뭐 그냥 나스닥이 신이기 때문이 아닌가, 거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오늘 대표적으로 상승했던 주식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테슬라고 하나는 엔비디아예요.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테슬라 얘기. 사실 원래 어제 영상을 좀 만들려고 했는데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어제 테슬라는 왜 하락을 했냐? 바로 인도량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자동차를 도대체 고객들한테 얼마나 많이 이제 보냈냐, 요거죠. 요 수치를 이제 인도량이라고 하는데 테슬라의 4분기 인도량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 이제 예상치보다 2.9%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만한 거죠. 테슬라가 어쨌든 자동차 회사인데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많이 못 팔았다라는 얘기니까 시장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실망을 하면서 좀 하락을 한 게 어제였는데, 거기다가 24년 기준으로는 연단위로 처음으로 자동차 인도량이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충분히 걱정할 만한 얘기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이제 어제 테슬라 열정 투자자들의 반응이 어땠느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 그림으로 대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음 아, 이거 오징어 게임 시즌 2인데 뭐 크게 상관없죠, 다들. 예. 얼음 하면서 여기서 팔면 진짜 죽습니다. 나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 이러면서 테슬라에 이제 매도를 하지 마라. 왜 이런 걸로 흔들리냐, 뭐 이런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는 어제 좀 떨어지긴 했는데 사실 이제 이런 얘기가 제가 이렇게 짤로도 인도량 데이터에 너무 흔들리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전달을 드렸지만 데이터 발표하기 며칠 전부터 UBS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 테슬라 주식에 대한 AI 내러티브가 있는 상황이고 이걸 고려할 때 우리는 배송 결과 인도량이 과거만큼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의 차량 인도량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좀 의미가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이미 월가에서도 했었고, 그리고 오늘의 또 상승은 어쨌든 어제 하락을 어느 정도 막아낸 거 플러스 이 카나코드라는 이 회사에서 테슬라 목표 주가를 더 올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인도량이 더 이상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포커스는 그겁니다. 어차피 테슬라가 로보틱스와 AI, 그리고 AI선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계속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도량 자체가 큰 노이즈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얘기가 있었고, 그런 생각들이 오늘 어느 정도 합의가 모아지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하나 급등했던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다시 어느새 꽤 올라서 또 최고가 근처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오늘 특히 엔비디아 상승의 이유 중에 하나는 전체적으로 장이 좋았던 것도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리포트와 그리고 CES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포트에 CES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모아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190불로 이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는데 이게 현재 주가보다 여전히 꽤나 높은 수준이에요. 현재 주가가 거의 140불이기 때문에 거의 40%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 리포트 제목이 CS 미리 보기, 로보틱스가
AI에 대한 기회를 확장하겠지만 혜택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긴데요. 자, CES가 이번에 이제 곧 있죠. 여기서 젠슨 황이 기조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기조 연설을 하니까 뭔가 그래도 꽤나 큰 쇼고 하니까 뭔가 엔비디아가 자랑하는 뭔가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 리포트의 내용이고요. 자, 주목할 내용으로는 총 4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CES에서 아마 엔비디아가 젠슨 황이 이런 얘기를 할 거다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로보틱스 전략, 최근에 또 로보틱스 관련된 발표를 엔비디아에서도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뭔가 후속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가장 기대를 모으는 거고, 또 엔비디아가 AI 반도체를 더 팔 것이 필요하니까 로봇이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그곳에 하나하나의 엔비디아가 로봇 반도체를 팔고 하드웨어를 팔고 소프트웨어까지 판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전체 시장이 넓어지는 거니까 엔비디아가 로보틱스에 집중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 외에 뭐 RTX 라인업을 출시하거나 아니면 AI PC 시장과 관련된 얘기, 혹은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요즘 계속 나오는 뭐 블랙에일이라든가 루빈이라든가 차세대 플랫폼에 대한 업데이트, 이런 거를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아마 CES에서 젠슨 황이 떡밥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는 리포트의 내용이었고, 또 이거에 대해서 시장도 어느 정도 약간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마이너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엔비디아가 최근 AR 안경에 대한 특허를 출원을 했다라고 하네요. 이런 것도 좀 재밌었고, 이제 슬슬 애플 그리고 메타 그리고 엔비디아 다 같이 AR 안경으로 좀 모이는 것 같고, 이렇게 빅테크가 모이기 시작하면 성과가 날 수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AR과 관련된 성과도 가능해지는 시점이 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 주가 지수가 올해 어땠는가, 물론 이제 달러 기준이긴 합니다. 달러 기준으로 어땠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미국은 당연히 상위권이죠. S&P가 이제 25% 올랐으니까 한국이 뒤에서 3등이에요. 물론 이거 코스피인데 이제 달러를 곁들인 코스피이기 때문에 이제 20%나 하락을 했는데, 뭐 20% 하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뭐 전 세계는 달러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암울해지는 그런 경향도 있네요. 자,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무려 63%나 올랐습니다. 이 아르헨티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전기톱으로 유명한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취임하자마자 쓸데없는 그 정부의 지출, 재정 적자가 문제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지출하는 것들을 모조리 다 없애버리고 거의 대부분을 다시 시장 경제에 맡기는 형태의 정책으로 돌리면서, 아르헨티나가 이제 바로 1월부터 재정 흑자를 달성을 하면서 재정 흑자를 계속 끌고 나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도 많이 가라앉고, 물론 뭐 빈곤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문제는 있었지만, 이렇게 인플레이션 가라앉고 약간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기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이 되면서 아르헨티나의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년에는 이 상위 리스트에 한국 주식이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대를 하면서,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주변 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요즘 제가 만난, 그래도 최근에 만났던 주변의 고수들은 이제 그래도 한국 주식 너무 싸다, 한국 주식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한국이 뭐 거버넌스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언제는 그런 이슈가 없었냐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한국이 경제가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압박을 받을 때는 사실 수출이 되게 잘 될 수가 있고, 이번에 수출 실적도 제가 알기로 상당히 잘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반전이 되면서 아마도 올해는 좀 상위권에 한국 주식이 있기를 기원도 하고, 저도 조심스레 평균보다는 전 세계 토탈 월드 여기 있는 평균보다는 높지 않을까라는 저의 조심스러운 예측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